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도너리 스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로 샵 0082로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죠. 여기는 좀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궁금하신 거 남기신다면 여러분들 선택되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좀 면밀히 살펴봐도 딱히 뭐가 없었어요.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식량난 하락장에 지금 최근에 전저점 2550포인트를 깨고 나서 부터 시장이 급락 나올 때 기존의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계속 상승을 했던 식량난 관련주들, 사료, 비료 뭐 이런 것들이 오늘도 역시나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하락장인 이유는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미국 정부 이제 관료들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옐런 뭐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일단 시장이 좀 과하게 무너진 걸 좀 어떻게든 뭐 막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또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파월 의장이 22일 날에 국회에서 이제 또 증언을 합니다. 그때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딱히 새로운 이야기들은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거기서도 인플레이션을 꼭 잡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할 수 있다 뭐 정도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좀 지시를 해준다라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지수 2,400포인트를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죠? 제가 3,200을 이탈을 할 때 시장이 최대 한 2,400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락장 그렇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수가 2,391입니다. 오늘 보이시죠? 2,391. 결국 2,400을 깼다. 이유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일단 뭐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고 이 금리 인상이 뭐 짧게 한두 번 했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달러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수급적인 부분만 해도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기술적으로도 뭐 3,200 깨지면서 하락 트렌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옛날 이야기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2,350포인트 정도가 오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2,350포인트에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지 여부가 좀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요 가격대에서 반등 한번 줄 것 같아요. 뭐 여기 조금 더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낙폭이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 일변도로 계속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만약 하락 일변도로 2350도 깨고 2300도 깨고 2200까지 간다. 그렇다면 굉장히 강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단기적인 강한 반등을 노리고 우리가 좀 비중 베팅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1차 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뭐 정말 기업에 문제가 없고 망하지 않을 그런 기업들 지금 시장 영향으로 많이 빠져 있다면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딱 그 2391포인트 오늘인데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2300포인트까지 3300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갔을 때 그 고점 간의 이제 상승 폭의 한 중심 정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19년도에 뭐 증시 팬데믹 터지기 전 가격대 부근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PER로 따지면 8배 수준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굉장히 공포감이 드는 그런 시장이지만 신규로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현금화를 좀 많이 해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싸고 좋은 기업들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이런 섹터에서 뭐 이러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할 거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짜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종목만 나는 패겠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뭐 정말 괜찮은 그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 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1차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피보나치로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 가격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보시면 지금 저점을 여기서 잡았죠. 이런 반등이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이 피보나치 하단 자리 뭐 618 구간입니다. 보통 618 구간에서 반등들이 좀 괜찮게 나와주는데 뭐 이번에도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밴드 구간대에서는 1차 매수 구간이다.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진 않았지만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우리가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성장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매수를 자제하시는 방향으로 기업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거기다가 배당 수익까지 줄 수 있는 종목들을 1차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하락이 크게 나와서 2200을 만약에 하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럴 때는 뭐 배당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많이 빠져 있고 싼 종목들 위주. 그리고 만약 거기를 또 이탈한다. 그때는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이 하락하는 흐름을 멈추고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그때 가서 3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1차 매수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뭐 2차 매수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요 하단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리고 3차 매수 구간은 내려오던 이런 흐름이 저점을 잡고 돌리는 흐름으로 바뀐 걸 확인을 하고 그때는 3차 매수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연말까지 일단 1차 매수를 여기서 잡는 이유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차 매수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배당을 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우선 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져갔을 때 주가는 좀 더 내려가 있더라도 우리가 배당으로 그 수익률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는다. 어떻게 잡을 것인가. 막무가내로 잡지 마시고요. 계획과 전략을 한번 잘 짜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2주현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텐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포트 짜는 거 지금 시점에 지금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충분히 나누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뭐 여전히 하락 추세 중이고요.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뭐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딱히 없습니다. 다만 이 중심 가격대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여기서 추세대 트렌드 라인을 그어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하단 자리 한번 반등 구간에서 반등을 좀 강하게 줄 수 있겠죠. 일단 뭐 여전히 요 트렌드 라인으로 보게 되면 2200포인트, 2250포인트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장 휴장이에요. 지금 나스닥 선물도 상승하는 거 보면 뭐 내일 정도는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2700포인트 조금 안 되는 구간에서 오늘 저점까지 하면 11%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떤 그 하락폭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 파동의 폭들이 뭐 그렇게 막 다양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뭐 패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락폭, 그다음에 상승폭도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만 하나의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국내 증시 하락이 뭐 한 세 번째 일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정도 남아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좀 짧은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지 싶고요. 조만간 반등이 나올 거니까 힘내시고 뭐 반등 나오는 구간들 올 것 대비해서 또 짧게 여러분들이 종가에 뭐 공략을 하는 종목들 그런 전략도 짜보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가시면서 시장 절대 떠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거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에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남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 뭐 MTS 그냥 삭제했어요. HTS 안 볼래요.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의 공포감으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서 쌓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전화번호 간단하게 안내 한번 더 드릴게요. 02-3153-2642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시원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참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려버리니까 뭐 아마 또 다 상태가 안 좋지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의 주신 분이 문자로 문의 주셨는데 현대차. 야, 그래도 현대차는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보시면 물론 뭐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2,550포인트 깨면서 저점을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굉장히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다라면 자동차 관련 섹터가 좀 괜찮게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기차의 전기차 판매가 뭐 미국에서 2위다. 뭐 이런 얘기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 쪽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감을 크게 갖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어떤 그 현대 기아 자동차들에 대한 뭐 그런 고정관념이 기존에 오랜 기간 쌓여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 시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금 보면 현대차에서 나온 거, 기아차에서 나온 것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죠. 상당히 뭐 잘 만들어서 뭐 판매가 좋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고 또 밸류체인 지금 정상화되게 된다라면 충분히 현대 기아 자동차들은 상승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IMF가 와도 현대 기아 자동차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 20만 4천 원이 현재 가격이니까 꽤나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비중도 한 15% 정도 되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상승으로 이렇게 반전을 해줘도 무난한 그런 지금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저점 구간 16만 원 일단 깨는지 여부 한번 잘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깨지 않지 싶습니다. 뭐 그거 깬다라고 해도 이걸 뭐 손절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현대차가 한 13만 5천 원 정도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은 뭐 어디서 저점을 뭐 쌍바닥을 찍고 돌릴지 아니면 여기서 시장 반등 조금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해줄지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 뭐 올라오면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뭐 그때 가서 정리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가져가야 될지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일단 이대로 보유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현대 기아 자동차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분은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CS 베어링이요. CS 베어링 네, 17,950원에 10%요. 17,950원에 10%. 네, 금요일에 들어갔어요. 금요일날 사셨다고요? 네. 보자. 선생님 이거 네. 금요일날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네. 금요일날 매수하셨을 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17,500원이요? 17,950원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950원. 거의 네. 18,000원 정도에 네네. 들어가셨네요. 그죠? 네. 자, 지금 권리락이 걸렸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보면 가격이 11,000원대로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지금 네. 그 계좌에 찍혀 있는 현재가를요. 네. 뭐 나누기 2를 해서 보셔야지 아마 네. 적정한 그 매수가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좌에는 마이너스로 크게 찍혀 있잖아요. 네, 많이 찍혀 있어요. 마이너스가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17,900원이니까 뭐 18,00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9,000원에 선생님 팽단인 거예요. 네네. 자, 그리고 오늘 11,600원이니까 수익이 지금 네. 한 요만큼 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계좌에는 마이너스처럼 찍혀 있지만 네.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요게 이제 나중에 선생님 무상증자가 들어왔을 때 네. 그 무상증자가 들어온 시점에 주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제 생각에 내일 뭐 갭 상승해서 뭐 또 상한가를 갈지 아니면 뭐 상승했다 그냥 끝날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네. 제 생각에는 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면 네. 뭐 14,000원 정도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14,000원이요? 네, 그러면 상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 거고 네. 내일 돼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이는 저항 자리는 제 생각에 요 13,500원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요 정도 올라오면 선생님 수익이 계좌에는 마이너스로 찍혀 있을 거예요. 네. 꽤 많이 찍혀 있어요. 네, 계좌에는 마이너스로 찍혀 있을 텐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선생님이 네. 45% 정도는 수익이다 생각을 하시고 네. 정리를 하셔도 돼요. 내일 아침 정리할까 이러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14,000원까지는 한 번은 올려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상증자 때문에 분명 오르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은 흐름일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건 아니고 일단은 네. 이런 그 무상증자라는 최근에 무상증자 했다 하면 막 급등하잖아요. 이런 모멘텀도 네. 탔고 그 다음에 뭐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장기적인 관점에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네.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좀 더 강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시장도 안 좋은데 올랐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고 한 13,500원 정도 오면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뭐 14,500원 정도 그 정도 왔을 때 정리하셔도 돼요. 요게 만약에 선생님 지금 네.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는데 네.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뭐 확 올라오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네. 뭐 일단 수익이라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또 무상증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네. 파는 대로 선생님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아, 요거는 팔고 이제 무상자 들어오는 거는 나중에 별도로 매도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나 보이는 이유가 나중에 무상증자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평단이 확 낮아져요. 네. 9,000원대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때 가면 이미 주가는 또 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지금 나고 있는 절반은 네. 무상증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있는 이 주식은 수익 나는 구간에서 또 정리를 했다 생각하시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실질적으로 뭐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무중 딱 들어와가지고 그거 딱 던지는 순간 선생님 전부 다 수익으로 이렇게 계좌는 플러스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착시 현상으로 그렇게 마이너스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네네. 뭐 더 올라가서 더 큰 수익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네. 그 정도 저항이 있으니까 그 네. 부분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그럼 이 물량이 언제쯤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뭐 공시 내용을 봐야 되는데 대략 네. 한 달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공시 내용을 선생님 한번 아, 저기 보시고요. 요 네. 살살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면 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유무상증자라 가지고 그죠? 네. 선생님 뭐 무상증자는 참여하시나요? 잘 몰라요, 이런 거를요. 아, 그래요?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문자 올 거예요. 그 무상증자 뭐 저기 참여하라고 유상증자 참여하라고. 네네. 그럼 문자 오면 증권사에 꼭 전화해서 한번 꼭 물어보세요. 네네, 그렇게 할게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 그 앞 서두에서 우리 전문가님 카카오에 대해서 성장주라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카카오를 신청했어요. 아이고야. 네, 선생님. 카카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아, 103,500원이에요. 10%요. 103,500원. 아, 선생님이 네, 그래서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를 언제쯤 들고 있었어야 추가- 됐는데. 네? 네이버를 선생님이 보유를 하셨으면
아, 네이버도 샀어요. 네이버는 저기 뭐야 그냥 그렇게 뭐 지금 거의 또이또이인데 아, 네이버도 들고 계세요.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카카오가 돼요? 제가 이제 카카오 항상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네. 네이버랑 카카오 우리나라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 쪽으로 플랫폼 기업이다. 그죠? 네. 기업이고 한데 제가 네이버는 지금 뭐 네이버도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는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페이도 상장을 시켰어요. 그죠? 카카오뱅크도 네. 상장을 시켰어요. 카카오 네네. 모빌리티도 매각을 뭐 해가지고 뭐 매각을 할지 상장을 시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IPO가 좀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매각을 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카카오를요? 아니 카카오 자회사들이죠 한마디로. 네네. 카카오 자회사들,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왜 선생님 그 택시에 보면 카카오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 그건 전 잘 몰라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 관심을 네네. 안 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계열 회사들이 뭐 한 17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을 갖다가 자꾸 상장을 시키고 거기서 들어오는 투자금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카카오라는 이 회사는 지주 회사인데 네네. 이 회사에서 알맹이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회사를 평가하는 가치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장을 하면 카카오의 주가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보면 이제 이 알짜배기 회사들이 계속 있어야지 그만큼의 가치를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크고 또 거기다가 금리 인상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락 추세에 하락을 계속 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조심하셔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사실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시장과 뭐 거의 함께 간다 보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 제가 예전에는 8만 원 오면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고민을 해보겠다. 그전에는 위에서 카카오 내려올 때 쳐다도 안 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일단 6만 한 5천 원 구간 이 구간에서는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6만 5천 원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서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선생님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간다가 아니라 팔아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매수점까지는 올 수 있나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 그거는 뭐 사실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유동성 장세, 금리를 막 풀고 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지금 단기간에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시장에는 배당 많이 주는 경기 방어주를 갖다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보유 중이신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네. 망할 회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카카오는 앞으로도 잘 되는 자회사들은 상장을 계속 시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뭐 한 2, 3년 뭐 기다리면 좀 조금 더 그때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좀 보기는 좋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선생님 6만 5천 원에서 반등이 나오면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요번에 요 하락폭 있죠. 요만큼 빠졌잖아요. 네네. 요만큼 빠진 거에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거예요. 6만 5천 원까지 만약 밀려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못해도 뭐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선생님 그 손실은 보더라도 일단 뭐 좀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9만 원까지 오면 정말 다행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어디서 멈출지는 알 수 없지만 65,000원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고 반등 나오면 손실폭 줄여서 카카오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힘내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주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좋은 투자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인 종목들, 뭐 수익인 종목들 다 좋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좋고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채팅에 남기셔도 채택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음 분은 문자 상담인데 문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체험방 이벤트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체험을 제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지금 시장도 안 좋고 해서 길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체험방 참여하시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내가 매매에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장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버킷 스튜디오로 뭐 종가 매수했다가 다음날 한 뭐 3% 정도 수익을 냈고요. 우리 금요일 날에 또 가족분들 뭐 체험방 분들 똑같은 종목들 얘기 드리고 있는데 G2 파워 또 종가에 매수를 해서 오늘 한 5% 정도, 6% 정도 좀 넘게 났죠. 7% 좀 안 되게 났는데 수익도 잘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좋으면 뭐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렸던 뭐 5to5 이런 종목들도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을 이기는 뭐 종목들 많이 없죠. 그만큼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없으면 여러분 안 하면 됩니다. 내일도 장이 열리고 모레도 장이 열려요. 계속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오늘 내가 확신이 안 됐는데 굳이 매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괜찮은 종목들 딱 나올 때마다 제가 이 체험방에서 여러분들께 종가에 어떤 종목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매수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딱 드리니까요. 그런 종목 매수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수익 날 때 3에서 한 5% 정도 수익 챙기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그런 것들 소소하게 재미를 보실 분들은 체험방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보내주시면요. 하락장에서 그냥 뭐 마냥 넉넉고 있기보다는 이런 것들 매매하시면서 기다린 종목들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신 종목 문자 상담인데 자, 현대 바이오랜드 문의 주셨어요. 18,200원의 비중이 45%입니다 하셨는데 18,500원이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왜 전저점 추세선 다 깨지는데 이거 매도를 안 하셨을까? 이거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놓은 거 보니까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분 같기도 한데요. 이 뭐 저점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이렇게 이탈할 때는 끊어내 줘야지 되죠. 뭐 혹시나 깼다가 여기 전저점 이런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반등 나올까봐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 깨질 때는 또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계좌에 찍혀있는 마이너스 찍혀있는 현금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뭐 선뜻 손이 안 나가실 수 있는데 뭐 손절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거 지금
지금은 좀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자. 좀 더 기다리시고 앞에 보면 팬데믹 때 저점 구간까지 지금 뭐 거의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손절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랜드였어요 예전에, 그죠? 현대 쪽으로 이제 매각이 됐던 뭐 그런 종목인데 실적대로 한다라면 물론 지금 좀 많이 1,800 시가총액 1,800억 정도니까 실적 대비하면 한 100억 정도 나온다 해도 좀 고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대라는 뭐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금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결국은 뭐 큰 기업들에서 지원을 해서 또 실적을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버텨내신다면 11,000원짜리 일단 이탈 안 하는 선에서는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 11,000원짜리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45%나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거는 결국은 위에서부터 이거 계속 물 타다가 비중 45% 됐던지, 아니면 여기서 뭐 한 방에 팍 찔러갖고 수익 내보겠다 해갖고 비중 45% 실었겠죠. 아무튼 뭐 시드가 굉장히 작다면 뭐 나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거기에 따른 손절도 좀 하셨어야 됐는데 그럼 못한 게 이제 결국은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저점 구간 11,000원 구간 뭐 기다려야 됩니다. 저 구간에서 반등을 줄지 그 전에 줄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셨다가 또 다른 이슈로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이슈가 나온다 하면 뭐 그때 가서 매수가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요. 그때 정리를 하시는 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실이 한 10% 나오고 있다, 15% 나오고 있다 하면 기계적으로 그냥 잘라내는 걸 좀 습관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라내고 막 다른 거를 막 바로 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잘라내고 또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이 종목을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마이너스 15%가 났더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잘라내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거시적인 경제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냉정하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좀 손절을 여러분들 생활화해야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배당을 많이 주고 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기업이겠죠. 오랜 기간 또 배당을 줬던 종목들,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문자로 또 문의를 주신 종목인데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자, 매수가가 21,000원이시네. 21,000원이시고 비중이 50%,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어느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야, 이 비중이 50%신데 이 평단을 더 낮추시겠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만약 비덴트를 여기서 뭐 거의 비중 100%로 이 종목 하나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과연 좋은 생각일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일단 뭐 회사가 보유한 뭐 자본이라든지 부채 대비해서 괜찮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난 게 있어요. 세전 계속 사업 이익이라고 이익이 난 게 있는데 영업 이익이 아니에요. 그죠? 영업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는 뭐 빗썸에 대한 지분 이슈로 이제 오른 건데 사실 나오고 있는 실적이 그렇게 연결로 봐야지. 연결로 봐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PBR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 요걸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지금 4,400억이니까 PBR 뭐 7,000억이다.
그러니까 뭐 자본이 7천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적은 물론 뭐 그렇게 볼 게 없습니다. 배당을 이제 뭐 받던지 해야 되는 아니면 뭐 지분을 팔던지 하는 그런 건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여기 이제 앞에 크게 상승을 했던 전저점 8,000원짜리를 이탈하는 시점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6,000원대까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저점 구간 매수를 해두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지금 저는 이거 한참 기다리셨다가 그냥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뭐 바닥 잡고요. 뭐 바닥을 잡고 횡보를 하든 좀 박스권 흐름을 가는 그런 걸 좀 기다려 보셨다가 그 박스권 하단자리 공략을 한다든지 요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일요일 날 굉장히 뭐 주말이죠. 주말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또 일론 머스크가 코인을 더 사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가상화폐가 올라갈 때 비덴트는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하락할 때 계속 하락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하면 비덴트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신다 하면 뭐 6, 7천 원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는 거는 괜찮겠다. 다만 굉장한 시간이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안 할 것 같고.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네네.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십니까? 일동제약이요. 일동제약. 네. 일동제약. 자, 일동제약 평단이 어떻게 되세요? 45,000원에 70%요. 비중이 70%라고요? 네. 45,000원에? 네. 선생님, 뭐 손절 아예 못 하시겠어요?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선생님, 근데 지금 손실 폭이요. 한 20% 정도 되시는 거예요? 네네. 20%시면 요즘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제 뭐 올라갈 그림은 아니었으니까 내리막길이었잖아요. 계속 내리막길에 올라가던 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테마로서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크게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강하게 반등은 한 번씩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또 그렇게 뭐 반등을 줄 만큼 좋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손절 선생님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 이거 손절 안 하면 선생님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손절 못 하시겠어요? 손절을 얼마나. 다 하셔야지. 선생님 일동제약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잖아요. 희망 회로를 요걸 기대하시면서 돌리고 계신 거잖아요. 제발 올라와라. 매수가까지만 올라와라. 이렇게 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그죠? 근처만 그냥 왔으면 한 봐야지. 그렇죠. 이건 모두가 외우는 주문이잖아요. 요새 이거는 제가 그 장중에 호가창 딱 보고 있으면 뭐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그 염을 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발 매수가까지만 올라와라 하는 소리 들리는데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올라왔으면 좋겠고 뭐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선생님 이거는 시세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일동제약을 선생님 매수하신 이유가 뭐죠? 여보세요? 예. 예, 선생님 일동제약을 매수하신 이유가 뭐죠? 뭐 코로나19 치료제 그 치료제 재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밀렸죠. 가지고 예. 그랬는데 한 달 전부터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 선생님 이거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 지금 최근에 34,000원 가격대를 이탈하면요. 네. 선생님 손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 이거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주주분들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2만 원 아래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주가가. 예. 18,000원, 15,000원, 그 정도 내려오면 한번 좀 강하게 반등 줄라나?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올랐잖아요. 재료 자체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95%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걸렸던지, 뭐 백신을 맞았던지, 뭐 물론 항체가 있다고 해서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걸 떠나서요. 그렇다면 재료는 이미 뭐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락 나오고 나서 뭐 일본에서 뭐 승인받았다. 제가 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이거 그냥 이제 재료가 다 소멸됐구나 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동제약은 저는 재료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뭔가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계속 흘러내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뭐 반짝반짝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뭐 조금씩은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런 게 달 거예요. 이런 게 달 거고 아마 저 밑에 얼마냐 2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때 가서 뭐 한 30%짜리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자, 조금 자세히 보면 요 가격이니까 요 가격이 여기까지. 이왕 손실 난 거 선생님 조금 더 손실 보고 판다 생각하시면요. 32,800원, 32,800원까지만 딱 기다려 보시고 거기서도 반등 안 나오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예. 네, 예. 선생님 20% 손절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큰 손절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 지금 비중이 70%나 되시니까 이게 큰 손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시장이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이 하락장 있잖아요. 네. 이런 하락장은 역사에 기록이 남을 만한 그런 하락장인 거거든요. 계속 이런 장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마이너스 한 20% 손실 나는 거 잘라서 현금화 해두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했을 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복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좋은 종목들도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종목들은 다 비싼데 안 좋은 종목 계속 빠지는 거 들고 있으면 이걸 샀을 때 이걸 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떤 재료가 이미 소멸이 됐고 이거 10배가 오른 종목이란 말이에요. 바닥에서. 10배 정도 올랐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대시세가 한번 나오고 시세가 끝난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갈 바에야 그런 좋은 종목들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강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 이야기 드렸던 것들 지금 시간 지나서 보면요. 대부분이 그때라도 팔았어야 됐는데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기분 안 좋으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소화기를 찾아서 지금 끄면 불을 끌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도 이탈을 하게 되고 계속 밀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선생님 집이 싸그리 다 타버리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절가는 선생님이 꼭 지키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정말 내가 다 손절은 못하겠다 하신다면 3분의 2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 물려가지고 뭐 2년, 3년 동안 저 18,000원, 2만 원 안 되는 가격에서 이래 놀고 있는 동안에 선생님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하나의 큰 교훈이다. 시장에서 얻은 교훈이다 생각을 하시고 저점을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참고 네. 많이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꼭 성공 투자하세요. 힘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뭐 보유하신 종목들 뭐 이런 거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답답하시고 궁금하실 거예요. 뭐 다 그냥 버텨야 되는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최대한 좀 빨리 진단 받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방송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노가리 씹으면서 이렇게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또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샵 0082로 이주현 지금 보내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코리아 스케이트요. 코리아 서키트. 네. 자,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 박스권 하단 깨고 많이 내려왔네요. 네. 선생님, 요 평단이 어떻게 되세요? 31,000원에 20%요. 31,000원에 20%. 자, 코리아 서키트를 선생님 매수하신 이유는 실적 때문이신 거죠? 그때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 분명히 코리아 서키트하고 이 PCB 생산업체들의 전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1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뭐 제가 장부상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지금 PCB 관련주들 뭐 심텍이라든지 보면 박스권 하단 자리 추세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밀려버렸는데 여전히 뭐 컨센서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 전망이 뭐 1,000억 넘어가는 1,500억 정도 실적 전망치는 잡혀 있는데 1분기가 한 312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3, 4, 12 하면 예상치보다 좀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나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1,000억 넘어가잖아요, 일단. 근데 전망치보다는 좀 낮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들, 앞으로 나올 실적들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정치를 예상을 이제 굉장히 높게 한 것처럼 이런 PCB에 대한 수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근데 악재가 아까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나왔던 악재가 뭐가 있냐면 PCB 관련주들은 삼성전자에서 출하량이 준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었어요. 1200만 대인가 줄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도 역시나 출하량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다. 그리고 뭐 중국 스마트폰 생산 업체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뭐 전체적인 스마트폰 뭐 불황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 셧다운해서 생산을 못했던 것만큼 뭐 생산을 좀 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이 더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그동안에 스마트폰을 없던 사람들, 투지폰 들고 있었던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다 했어요. 그다음 전 세계 인구수만큼 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하는 그런 성장의 시점이 끝났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형폰을 이제 신형으로 교체하는 그런 주기로만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역시나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를 더하게 되면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바로 요 박스권 상단 자리를 깨면서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스마트폰 출하량,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대기업들도 다 이렇게 줄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저점을 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러스 해서 시장이 뭐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반등 없이 그대로 지금 쭉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정말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박스권으로 수렴을 했던 가격대 구간이 있는데 이런 밴드대 상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뭐 17,500원 정도에서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 생각을 하고, 실적이 뭐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직 현실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체크해 보면서 그때 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든지 하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다. 그래서 뭐 17,500원 이하부터는 선생님 비중을 갖다 분할로 좀 2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손절은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죠? 실적 굉장히 좋고 뭐 나중에 시장만 안정되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믿고 내려올 때 또 매수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그럼 이제 추가 매수가 17,500원 정도 내려와서 직접이면은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거기서부터 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선생님이 한 번에 20%팍 사지 마시고요. 내려올 때 뭐 천천히 최대한 싸게 나는 사겠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요만큼 사고 내일은 이만큼 사고 뭐 일주일 뒤에 이만큼 사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갖고 요 구간 내려오면 그때 가서 한번 저점을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밤스코요. 팜스코. 네, 팜스코. 자,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7,020원. 7,020원이요. 네, 7,020원이시고 비중은요? 30%요. 30%. 선생님, 요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사셨다가 수익권 들어갔던 적 있나요? 아니, 한 번도 안 나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요때 사신 거네요. 요때 화면에 지금 딱 보이시는 화살표 있는 요 구간에서 사신 거네요. 네네네. 아이고야. 선생님, 제 노란 톡방 안 들어와 계시죠? 예, 이거 주식을 몰라요. 아니 그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셨으면 네, 팜스코를 안 사시고 좀 더 다른 식량난 관련주들을 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테마주잖아요. 테마주 그런 거 잘 모르. 그래요? 그럼 이거 왜 사신 거예요, 선생님? 그 테레비에서 밤스코 사면 괜찮다고. 테레비에서 팜스코 사면 괜찮다 그래야 사신 거예요? 네. 아이고. 자, 일단 선생님, 이거 제가 네. 왜 이거를 사면 안 되는지 이야기 드리기 네. 전에 팜스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 회사 보면요, 영업이익도 뭐 한 300억 이상, 뭐 400억 좀 안 되게 요래 나오고 있고,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뭐 회사 망할 회사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먹고 사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도 뭐 망할 회사는 아니고, 그리고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상폐될 가능성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TV에서 뭐 팜스코 좋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글로벌 식량난,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고 곡물 가격 급등하고 있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이 식량 관련주들 뭐 이것도 추천했다 저것도 추천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팜스코 주가가 막 급등을 하는 게 실적이 좋아서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이슈, 지금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는 이유는 결국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입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쫙 다 같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게 돼요. 그걸 이제 테마주라고 하는데 테마주는 대장주가 있고 부대장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세를 강하게 주고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가고요. 이런 구간에서 선생님이 매수하셨던 구간에서는 이런 후발주들을 가급적이면 공략을 하지 않았었어야 돼요. 오늘도 식량 관련주들이 좋았거든요. 제가 딱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일 괜찮았던 종목이 식량난 관련주들 중에서 딱 봤을 때 오늘 한 10 몇 프로 상승했는데 왜 없지? 지금 제가 찾지를 여기 있네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신송홀딩스는 최근에 주가가 지수는 안 좋았는데 6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고려산업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한일사료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죠. 샘표도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테마주들 내에서에 보면 강한 종목들과 좀 강하지 못했던 종목들이에요. 후발주들 같은 경우. 그러면 대장급들이 이제 올라가면 후발주들도 따라 올라와 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밀려버린 저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테마주들은 대장급들로 해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후발주 들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날 때는 대장주가 상한가 갈 때 이럴 때거든요. 그럴 때 적당한 수익권에서 그냥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공략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렇게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방송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테마주들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다른 거 음식료 관련주들 다른 거 많이 올랐는데 이건 안 올랐으니까 이거 오르겠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돈 벌기 힘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미 다른 것들이 급등을 이렇게 했는데 안 올라 있는 거면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문의하셨던 팜스코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그냥 뭐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전저점 구간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5,200원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식량 부족이라든지 이런 재료 이 이슈 자체는 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후발주라고 하지만 실적 괜찮게 나오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실적 대비해서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테마적인 이런 뭐 음식료 관련주들 급등락하는 종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실적 관련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이대로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7,000원 정도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짜보시고요. 일단 손절가 이탈하면 저는 좀 손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여전히 전쟁 관련된 이슈로 하락에 부각이 돼서 언제든지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 생각해서 후발주지만 일단은 버텨보자, 기다려보자. 그래서 홀딩 전략 드릴 테니까 매수가 좀 오면요. 한 6,000원 정도 오면 6,500원에서 700원 정도 오면 그때 한 번 더 상담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채팅이네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문의 주셨는데 자,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도 참 아깝게 지금 밀려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과 함께 이렇게 놓고 보면요.
시장은 지금 막 저점 다 깨고 막 완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켜주고 있다, 그죠? 잘 버텨내는 거예요. 이렇게 버텨내는 기업들이요. 시장이 나중에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팬데믹 터졌을 때 셀트리온 안 빠지고 버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급등해버렸죠.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 그래서 일단 뭐 조선주들 좀 괜찮게 보고는 있는데 1,300원 일단 굉장히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오늘 갭 상승시켰다가 이제 눌린 거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이 많은 게 아쉽긴 하지만 전저점도 이탈 안 시켰어요. 내일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반등 나오면 기술적으로 한 21선 좀 안 되는 구간, 오늘 고점 있죠. 오늘 고점이 저항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돌파하고 21선 저항 맞는 한 11,000원 정도, 그 정도 시장 안 좋으니까 짧게 수익 내고 나오셔서 추후에 추세적인 전환 한 번 더 돌리는지 보고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업사이클 중장기적인 관점 대응 전략을 부탁드렸는데 이거는 글쎄요. 시장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지금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매수가는 괜찮으신데 그래서 이걸 중장기로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그냥 박스권 상단 정도 한 20% 수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이노매트리. 신규 상장 중인가요? 상장 2018년도에 했던 종목이고, 자 17,500원의 비중이 10%십니다. 17,500원. 아이고야, 이것도 참 이런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오래 기다리셨나 싶은데, 자 이노매트리 제가 좀 완전 생소하게 좀 생각되는 기업인데, 왜냐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막 크게 나왔던 구간이 굉장히 짧게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런 종목이네요. 전기 전자장비 대주주 이비전 지분 42% 들고 있고, 엑스레이를 이용한 비파괴 자동 검사 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검사 장비의 78% 매출을 가지고 있네요. 배터리 제조 장비 신규 사업도 진행 중, 스태킹 장비가 가장 비중이 큰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2차 전지 장비주. 자, 검사 장비네요. 검사 장비. 검사 장비가 이게 한번 뭐 팔리고 나면 계속 팔릴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장비주들은 반도체도 그렇고 소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보시면 이 추세대 하단 자리까지 지금 거의 다 내려와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거는 좀 전에 봤었을 때 뭐 썩 그렇게 대단한 실적을 가진 기업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흑자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요 지금 트렌드 하단 자리 부근 밟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 높다. 그래서 9,250원 정도 반등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구간도 뭐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올라오게 되면 요 고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저항이 있죠. 요 저항대를 이렇게 뚫어내고 올라가는 그림이 안 만들어지면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반등 나올 때 정리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한 15,000원 정도 오면 손실폭 줄여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 관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마지막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략했던 종목 차백신 연구소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공략을 했는데 한 10% 수익을 봤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대단한 수익은 아니지만 시장이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 밀리는데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좀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 또 올라주고 뭐 하는 것들 보면 그래도 시장에서 아직 수급이 쏠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먹을 자리들이 분명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뭐 종가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내일 뭐 한 3에서 5% 정도 수익 나면 그냥 파는 생각으로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끝난 시점에서 지금 방송 시점에서 그 종목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내일 다 같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면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떤 종목 오늘 한번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오후장에 뭐 고려산업하고 종목들 한 3개 정도 이야기 드렸는데 뭐 KG ETS하고 뭐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제가 종목을 압축해서 이런 종목들 내로 보시고 공략을 하라. 그러면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제가 뭐 종목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해보시고요. 시장 뭐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단 뭐 미국장이 없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미국 나스닥 선물 11,800포인트를 좀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시장이 단기적인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지수 2,350포인트 정도 저점, 단기 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380포인트에서 반등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구간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반등 나오면 여러분 시장 이제 돌리는 거 아닙니다. 현금화 해야 돼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 잘 챙기시고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거는 어떤 종목들을 정말 장기적으로 분할로 내가 싸게 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다 하면 일단은 현금을 보유해 두시고 계신다라면 단기적으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제가 또 잘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로 수익 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당첨자분들 지금 전화번호 뒷번호 6분 나가고 있습니다. 요 분들께는 그 체험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체험방 달라요. 체험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요 방송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그 문자 링크 받으신 분들 함께 하셔가지고 매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계속 하락 일변도로 내려가는 일은 없어요. 결국 뭐 반등도 나올 거고요. 어느 구간에서는 또 저점을 잡을 겁니다. 그런 시점은 분명 올 거니까 힘내시고, 이런 어려운 시장 또 잘 버텨내셔야지 또 반등하는 시장에서 우리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제 양봉 셔츠와 함께 여러분들께 좀 양봉의 기운들이 이렇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